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뉴스 고은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 서비스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상품 수출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총생산 증가율 2% 중 서비스 수출 기여도는 0.5%포인트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고 상품 수출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을 앞지른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었는데 특히나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 한류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브랜드 등은 우리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보 제고 강화, 비관세 장벽 개선 등 서비스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한 고액대출이 다소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스스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나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해외 투자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일본 이동통신사 KDDI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초고속 가상 네트워크와 초저지연 가상 네트워크 사이를 이동하더라도 품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활용하게 하는 5G 이동통신의 필수 기술로 초고속, 초저지연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 통신이 필요한 가상 네트워크에 자원을 할당하는 경우 접속 단말 증가나 데이터 폭증에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단체에 표준 규격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올해 누적 거래량이 20톤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KRX 금시장에서 지난해 22일까지 거래량은 2만 10kg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배 수준입니다. 거래 대금은 3배로 늘어 1조 3,825억 원 규모였습니다. KRX 금시장 계좌 수도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40만 4,393개로 지난해보다 2.2배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안전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낮은 거래 비용, 다양한 세제 혜택, 거래 편의성 등도 시장이 급성장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생활가전 브랜드로 LG전자가 선정됐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이 미국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가 실시하는 연례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면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차별화한 혁신 제품들을 앞세워 프리미엄 생활가전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시장을 계속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3년 연속 월풀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매출에서도 월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 추월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 압박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오늘 한국의 비금융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 압박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비금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부진한 영업 실적을 보였다며 어려운 영업 환경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12개월간 부정적 등급 조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급등 사례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지속적인 억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봉쇄 조치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제 회복이 궤도를 벗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뉴스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